6월 11일 목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 1.5% 사상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장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낭패불감이라는 사자성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메르스와 엔저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 사실 어쩌면 오늘 선택권이 없는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결정에도 장중의 지수는 탄력을 받는 듯 하다가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확인할 변수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수도 투자자들도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향성을 또렷하게 잡기는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만기일 오늘 장의 종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덤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개장 초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0.26% 상승한 2056.61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초에 2065포인트를 고점 기록하고 나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그래도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주체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째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 1,56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916억 원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 2,48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중심으로 업종 포커스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과 금융, IT, 화학 쪽에 순매도 매물을 내놨는데요. 오늘 하락했던 업종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했던 업종 가운데서 금융 쪽에 증권이 2.23% 하락했습니다. 운수창고와 종이목재, 건설, 유통 1% 내외로 하락했는데요. 건설이 장중에 저점에서 하락폭을 크게 줄이면서 마감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유통과 운수 장비 그리고 의약품 쪽의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기관이 매수했던 업종이 상승폭이 뚜렷했습니다. 운송 장비와 의약품이 2%대의 상승이었고요. 보험과 기계, 통신 업종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자동차주가 장 초반부터 도드라졌는데요. 땡큐 구로다를 외쳤습니다. 구로다 총재, 일본은행 총재가 어제 엔화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주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2%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같은 경우 3에서 4% 올라서 현대차 대비해서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SK텔레콤과 삼성 SDS도 2%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 하락하면서 사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좀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트로이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는 상승폭으로 증권주가 가파르게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결국에는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주 초반에 선반영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변수 남아 있습니다. 상하한가 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거래 대금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증권주에 미치는 여파 앞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PBR 1배 미만이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건설주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삼성물산의 주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어제 나왔던 내용이죠. 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대체로 PBR 1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합병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 같은 경우 0.8에서 0.6배 수준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차례로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낙폭이 깊은 편이었는데요. 2에서 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건설주 가운데 오늘 장이 가장 많이 내렸던 것이 포스코 플랜텍이었거든요. 그런데 가파르게 장 후반에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던 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오늘 종가를 형성합니다. 많이 하락했던 건설주 보겠습니다. 한라와 삼호개발, 현대산업개발 같은 주가가 2에서 4% 하락했고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도 1에서 4% 하락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그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물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7% 급락 마감했던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건설주 가운데서 이 건자재주 보시면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쪽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대림비엔코 같은 기업이 4에서 8% 강세를 보였고요. 엄밀히 말하면 트로이카에 속하는 은행주 한번 보시죠. 기업은행이 1% 상승 마감, 우리은행은 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 동반 상승세 보였는데요. 과연 이 구로다 총재 발언 이후로 엔저가 진정될 수 있을지 일단은 투자 심리는 기대감 쪽으로 오늘장 기우는 모습이었고요. 또 가격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엔저 진정이라는 가능성이 저가 매수세를 촉발시키는 흐름이었고요. 또 이제 다음번에 있을 이노션의 IPO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광고 대행사인데요. 이노션이 IPO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 있는 그 자금들을 이노션 IPO를 통해서 마련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기아차가 2에서 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4.57% 크게 오르면서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에 있는 이 종목이 오늘장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0.87%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위아, 한일이화, 또 세원전공 같은 종목이 2에서 4%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쌍용차가 7% 올라서 급등했습니다. SL과 만도도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어제 만기일 전날의 변동성 양대 시장에서 상당했는데요. 오늘 만기일 당일에는 코스닥의 변동성이 다소 나타났습니다. 장중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 0.17% 하락한 71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72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과 하락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주체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거래일째 매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500억 원대의 매물에 비해서는 크게 매물을 줄이면서 161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124억 원, 88억 원 순매수 보였습니다. 업종 동향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 매도했던 업종 보겠습니다. IT 종합, 코스닥 100, IT 하드웨어 업종을 매도했었는데요. 하락했던 업종 보시죠. 오늘장의 섬유 의류가 2.47%, 방송 서비스 2.4%, 통신방송, 정보기기, 통신서비스 업종이 2%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했던 업종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쪽, 제약 쪽의 오름세 1.55% 나타났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출판 매체 3.23%, 비금속, 소프트웨어가 2% 내외의 상승폭, 의료정밀 업종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메디톡스가 일찌감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오늘 좀 보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K보톡스, K필러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와 유럽 쪽에서 꽉 잡고 있던 이 시장을 침투해 나가고 있는 모습, K뷰티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분기 메디톡스의 실적에서도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이 2배나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데이터가 기사를 통해서 제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메디톡스 상한가로 마감되면서 52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종목별로는 좀 보이는 가운데서 로엔과 OCI 머티리얼즈도 2에서 4% 올랐고요. 메디톡스와 OCI 머티리얼즈는 오늘 시가총액 순위 1계단 그리고 2계단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징을 잡아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첫 번째 특징은 바이오주의 강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K보톡스 관련된 기사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제약사 가운데 화장품 쪽에 진출한 기업들 오늘장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뷰티 쪽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시세를 살펴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매기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메디톡스 상한가, 또 필러를 만드는 휴메딕스도 4%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 일동제약과 안국약품, 삼성제약, 이들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2에서 1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텍이 상한가 시세로 마무리되면서 코스닥 바이오주 가운데 상승폭이 도드라졌고요. 에스테파마와 메디포스트, BC월드 제약, 녹십자셀도 6에서 13% 급등했습니다. 대장주 보시죠. 셀트리온은 1% 하락 마감했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의 한미약품이 9% 오늘 급등하면서 도드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급락했던 바이오주 보시면 제노포커스와 메타바이오메도 올라와 있습니다. 8에서 10% 급락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게임과 전자결제주 가운데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있고 올해 들어서 840% 급등한 종목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파티게임즈와 룸투코리아입니다. 자, 이들이 새롭게 내놓은 게임들의 공통점은 삼국지라는 내용이 그 게임 제목에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또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결제 한도가 휴대폰 결제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티게임즈가 상한가로 마무리됐고요. 룸투코리아가 3%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코스닥 종목으로 현재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3%대의 하락이었고요. 웹젠도 2.8% 하락했습니다. 전자결제주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가 4에서 6%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물 만기일 선물지수 종가 보시죠. 오늘 외국인 쪽에서 현 선물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선물지수 252.7포인트, 0.16%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이끌었습니다. 2,390계약 매도, 기관 쪽에서 2,700계약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